예하, 여러분들의 M선수이사 권기범 기범쌤입니다. 오늘은 아무 말 대잔치 해보려고 해요. 뭐 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동물병원 찾기 어렵죠. 슬기로운 동물병원 생활 너무 어려워요. 말도 안 돼요.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요. 말도 안 돼요. 너무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. 좋은 병원 찾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죠. 원래 어려워요. 좀 힘들어요. 좋은 병원 찾기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말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,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.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되게 작은 병원을 시작했어요. 10평이었고 진짜 작았고 수의사 혼자 시작하는 주변에 있는 작은 병원보다 더 작은 병원이었고, 지금은 이제 뭐 70평이 넘고 직원 수가 20명이 넘고 중등도는 되는 병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대형 병원, 몇백 평 원장님, 뭐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, 이런 병원 원장님들하고도 친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되게 작은 병원 원장님들하고도 친하고 각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걸 이제 제가 접하고 있는데,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꼭 항상 큰 병원에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?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24시간 병원이 필요하다. 맞아요. 그거는 맞는데 제대로 된 24시간 병원이 생각보다 적어요. 24시간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수의사가, 간호사가 여러 명이 상주하고 아이를 좀 진심으로 봐줘야 되는데 불가능해요. 사실 야간에 그렇게 여러 명이 일하는 거는 엄청난 인건비도 들고 유지비가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병원 중에서 제대로 하는 병원들 있죠.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곳은 해마루 동물병원 좋아요. 근데 엄청 비싸요. 하루 중환자 입원비 엄청나게 비싸요. 그 대신 잘 봐줘요. 분명히. 그 대신 엄청 진료비 비싸죠. 평상시에 24시간 병원만 주구장창 다닌다고 해서 실제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그 아이한테 뭐 엄청난 이득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평상시에 같은 진료비라고 하더라도 큰 병원들은 더 고가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슬기로운 동물병원 생활을 추천하는 거는, 물론 24시간 병원을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요.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큰 고민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요. 몇 군데. 뭐 대표적인 게 대학병원도 항상 있긴 있고요. 하지만 또 너무 고가인 게 문제고,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, 여러 가지 요즘에는 24시간 병원, 2차 병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. 근데 일단은 무조건 큰 병원에 다닐 필요는 없다.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아요. 그 대신 약간 신뢰할 수 있고 마음으로, 정성으로 아이를 봐주는 병원, 이런 병원이 있으면 정말 행운이죠. 운이 좋으신 거죠.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다니시면 오히려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24시간 병원,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2차 병원,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. 일단 일반 병원, 1차 병원을 계속 다니다가 그 병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 정말 가족 같은 아이예요. 이 아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. 가끔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연락해 주시는 1차 병원 원장님이 계시거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꼭 막 큰 병원, 무슨 병원, 뭐 이런 병원, 뭐 이런 것도 물론 본인의 선택이고 이렇게 하겠지만, 작은 병원 중에서 정말 아이를 진심으로 봐주고 작게 봐주는 동물병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표준화돼 있어요.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면 작은 병원 기계는 부정확하고 큰 병원 기계는 정확한가요? 거의 그런 거 별로 없죠. 그러니까 작은 병원 갔다라고 해서 진료의 질이 저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선생님들이 요즘에 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실험실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. 가장 주관적인 검사는 제 생각에 초음파인 것 같아요. 심장 초음파라든가 복부 초음파라든가 뭐 CT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해석과 판독 능력은 굉장히 약간 주관적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이 항상 있으셔야 되고 작은 병원일수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큰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진료비라든가 뭐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비싸거나 자비가 없죠. 청구하는 거에 그냥 다 청구해 버리죠. 근데 뭐 일반 병원은 유지비가 확 줄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자님이랑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가서 상담도 조금 더 길게 하고 필요한 검사들도 다 해보고,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뭐 2차 병원을 다녀보고, 이것도 뭐 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오늘은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어떤 병원을 다니는 게 더 슬기로울까 이런 생활에 있어서 큰 병원만 너무 선호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좀 안타까워서, 그분이 이제 24시간 병원이 이곳밖에 없어서 24시간 병원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과연 저는 그게 옳을까? 왜냐하면 그 아이가 24시간 병원을 24시간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? 응급실 상황이 일단 생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1년에 한두 번? 또 잘 안 생기죠. 안 생겨야만 하고 우리가 더 안 생기도록 주의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
꼭 뭐 큰 병원 다니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집 앞에 있는 작은 병원 중에서 1인 원장님 그냥 혼자 하시는 그런 병원들 중에서도 계속 다니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 병원 원장님이 추천해주는 24시간 병원을 가든가 어떤 뭐 전문 병원을 가든가 이런 것도 좋은 병원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. 무더위에 너무 힘드시죠? 예,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. 행복한 여름 되세요.